5분 글방. 오늘은 5문단에 글의 갈래가 뭐예요? 설명.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매운맛.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죠. 매운맛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매운맛,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매운맛을 좋아할까 이 답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 이로운 점이랑 긍정적 영향이랑 또 부정적 영향 알려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 얘기해줘요? 네. 어느 관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설명문이라고 해도 원래 다 모든 삶의 이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몰랐던 사실이 있다면? 민서이가 학력평가에서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디선가 본 지문이었다고. 원래 혀에서 감각을 느끼는 게 이제 미각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 미각 수용체에서 느껴진 감각이 아니죠. 매운맛은. 네. 매운맛은 어디서 느껴요? 세혈을 해서 혀에서 느끼는 통증. 통증은 아픔을 느끼는 거죠, 혀가. 그럼 통각이란 말 들어봤어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인데, 통은 아플 통이거든요. 그럼 통이 들어가는 단어를 얘기해 볼까? 통닭 이런 거 아니겠죠? 뭐예요? 통증. 또 고통. 또 머리에 아픈 거 뭐라 그래요? 두통. 그 다음에 편두통. 그 다음에 슬플 때 우는 거. 복통도 맞아요. 대성통곡도 고통스러워서 되게 크게 우는 거거든요. 통이 들어가면은 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겠죠. 아픔이나 고통이니까. 근데 어쨌든 혀가 느끼는 것도 맛이 아니라 통증이고 아픔이면 왜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여기 나온 대로 설명하자면 이상하잖아요. 아픈 거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왜냐면 이제 매운 음식 먹으면 되게 땀도 나고 막 열 나는 것 같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거기서 TVRV1이라는 게 있는데 TVRV1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뇌에서 그 약간 좀 온도가 높아지고 그런 걸 이제 고통을 좀 덜어줘요. 그러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럼 매운 걸 먹으면 그 TPVR이 같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해서 고통을 좀 줄여준다고요? 매운맛을 느끼는 고통을? 아니면은 내 삶의 고통을 줄여줘요? 어떤 고통을 줄여준다는 고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땀나고 그런 고통을 좀 없애줘. 그런 걸 줄여준다고요? 매운맛을 먹으면? 네. 그래서 매운맛이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네. 이 글에서? 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좋아요? 매운맛은 왠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짜고 매운 거 먹지 말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좀 재밌었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요? 긍정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제 대상포진이나 이제 말초 신경병증에서 통증 치료에도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혈류 이제 원활하게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돼요? 네. 근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운맛이잖아요. 무슨 막 그 불타는 매운맛 이래서 막 매운맛 안 매운 게 신라면 정도고 막 이렇게 해서 매운맛을 티어로 막 나눠가지고 막 도전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운맛에 중독되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이든 지나치는 건 좋지 않다고 적당히 먹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은 항상 적당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적당이라는 기준은 너무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그래서 항상 적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오히려 선생님 머리가 더 하얘지더라고요. 적당히가 뭔가? 적당히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인가? 이거 너무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니까 설명문에서는 좀 너무나 자의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히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죠.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 하긴 그 매운맛의 내성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민서는 단맛, 짠맛, 신맛, 그 다음에 쓴맛 뭐 이런 것들 그런 맛을 느끼는 혀의 감각, 미각 수용체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네. 단맛은 어디서 느낀다고 그래요? 보통. 단맛은 맨 앞에서 느낀다고 그러죠? 쓴맛은? 끝에서. 그래서 뭐 삼킬 때 혀 끝으로 닳지 않고 그냥 넘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학설이 바뀌어서 맛은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어느 한 부분만 느껴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매운맛만 고통의 맛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를 느끼고 냄새가 오히려 중요하다. 냄새가 없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맛에 많이 끌리고 좋아하나요?
짠맛. 짠맛이 제일 좋아요? 단 거보다요? 근데 음료수는 짜진 않잖아요. 근데 음료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음료수는 그냥 달달한 게 맛있어요. 썰티 카라멜 음료 먹어봤어요 혹시? 카라멜 음료인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단짠을 구해놨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달고 짠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음료수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맛있으니까. 맛있다는 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또 밍밍한 거 옛날에 좋아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콩물 같은 거. 왜 사람들이 맵고 짠 걸 보면서 이게 맛있다고 생각할까? 궁금해서. 자극적. 자극적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드라마도 되게 자극적인 것만 보면은 되게 감동적인 드라마 보면 별 감흥이 없잖아요. 음식도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걸 먹으면 사람이 거기에 중독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민서는 맛있다고 느끼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야말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냥 딱 먹었을 때 맛있는 걸 맛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맛있다. 더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민서 할머니 요리 잘하시잖아요. 네. 할머니 음식 어때서 맛있어요? 개성이 뚜렷해요? 아니면 조화가 잘 됐나요? 좋아요. 조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딱 먹었을 때 이거 참기름 맛이네 이러면 참 맛 없는 거잖아요. 네.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네. 그러니까 조화와 그 원재료의 맛이 잘 드러난 맛이죠. 네. 그럼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좋아하긴 하는데 할머니 음식 중에서는 전을 좋아해요? 어떤 전이요? 동그랑땡? 응. 동그랑땡이 맛있어요? 네. 감칠맛이 나요? 민서 감칠맛이란 맛 들어봤어요? 네. 감칠맛이 뭐예요? 감칠맛이 난다. 감칠맛이라는 게 항상 선생님 궁금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감칠맛이 난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맛있는 것이 감칠맛은 뭐야? 아니 설명하기 애매하다 되게. 언제 무슨 맛을 먹으면 이거 다 맛있는데 감칠맛이 안 나. 이 말은 뭐예요? 말랑말랑한 맛인가요? 그건 아니고 되게 어떤 음식을 먹고 사람이 감칠맛이 난다라고 말해요. 내 감칠맛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잖아 지금 내가. 감칠맛이 뭐냐? 모르겠어요. 감칠맛이라는 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맛을 느끼게끔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감칠맛이 있다. 다시 먹고 싶게 만든다. 그래서 조미료를 넣는 이유가 좀 더 음식이 되게 뚜렷하게 뭐 맵다, 짜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칠맛이 있다는 거는 더 먹고 싶다 이런 말이신 것 같아요. 끌리게 하는 맛이다. 정확한 뜻을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더라고요. 감칠맛. 감칠맛이 나다. 나중에 더 얘기해봐요. 민서는 음식을 만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료, 손맛, 정성, 아니면 계획. 손맛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만들면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손맛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데요? 얼마나 맛있게 만드나.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똑같은 레시피를 했는데 음식이 맛이 다르다 이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있죠. 언제요? 똑같은 음식인데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레시피는 똑같아도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건 재료 탓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그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라고 생각해요. 재료는 죄가 없는데. 재료는 죄가 없다. 민서는 요리 잘하고 싶어요? 아니요. 왜요? 딱히 잘해도 상관없고 안 잘해도. 요리 잘하는 거는 굉장하게 매력 아닌가요? 똑같은 재료로 되게 맛있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상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 피드백도 잘 받고 그런 사람은 요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센스. 옷 잘 입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요리 잘하는 거. 같은 걸로 해도 참 맛있다. 네. 거의 죽어가는 음식도 살려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나는 음식도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글을 한마디로 하자면 뭐예요? 매운맛. 우리가 매운맛에 빠지는 이유. 우리가 매운맛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이 글은 좀 쉽게 쓰여졌죠? 근데 좀 전문적인
글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쓰여졌잖아요. 설명문은 좀 정보를 주니까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아는 정보만 다 얘기하면 설명문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주제에 답을 잘 모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대답해주는 맞아요.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도 하고 혈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TPVR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죠. 그죠? 네. 설명문이라는 거는 되게 쉬운 걸 같지만 쉽게 쓰여졌지만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설명문을 쓰는 읽는 독자의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가 매운 맛에 빠지는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근데 옛날에 민사가 물어봤잖아요. 논설문은 주장만 해야 되고 설명문은 설명만 해야 되는데 논설문도 설명을 하고 설명문도 주장하는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어떤 정보가 있으면 어떤 정보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보통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할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할 건가는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운맛에 중독되지 말고 우리는 적당한 매운맛을 먹자. 이건 되게 매운맛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쓴 글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글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매운맛에 대한 뭐 폐해 아니 매운맛이 얼마나 위를 안 좋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읽고 매운맛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설명문을 찾아봐 하고 챗GPT 한번 얘기해보거나 이러면 좀 재밌을 수 있죠.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민서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어느 방면의 관점을 볼 건가. 그럼 시점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네. 시점이랑 관점은 영어로는 똑같거든요. 근데 시점은 뭐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시각할 때 글씨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서술자가 누군가가 시점이고 관점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런 거지. 근데 결국은 두 개가 같은 말인데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일 때의 시점하고 작가의 시점, 전지전능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민서는 어떤 글을 더 선호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좋아요? 아니면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아니면 3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좋아요? 주인공의 마음을 세세하게 알아듣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남의 감정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3인칭으로 가면 주인공 마음을 모르잖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인공 빼고 주인공과 주인공 마음 다 알 수 있는데요. 전지는 아니, 모두 안다는 거예요. 작가 말고. 3인칭 관찰자 시점? 네. 그렇죠. 그거는 다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예요? 진짜 같아요. 주인공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민서가 읽은 책들은 1인칭 주인공들이 많아요. 네. 좀 자전적인 소설은 대부분 그렇게 가죠. 그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불안함은 없는데 상상력이 좀 가동이 안 돼요. 다